기간이 실적 보유 기간으로 참여하실 때 좀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관련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내년도에 인증평가에 참여할 때 내가 신규로 참여해야 되느냐 아니면 실적 보유로 참여해야 되느냐라는 질의를 많이들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워낙에 기관별로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안내드리는 계획 공고나 그런 공고문 같은 것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난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인증평가센터로 개별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내용들 다 확인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훈련기간 인증평가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17년도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빠르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증평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명회 때 확인하셨겠지만 성과 기반 직업훈련 품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4개 분야 16개 세부 추진 과제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이 과제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기 계신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인증평가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기관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여러분들이 인증평가를 진행하시는 데에 너무 어려움 없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증평가 대상 훈련인데요. 재직자 훈련과 실업자 훈련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진행했고요. 다음은 평가 대상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대상 구분은 훈련 종료 실적 여부에 따라서 실적 보유 기간과 신규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분류하게 되는 기준은 전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을 실시하셨다면 실적 보유 기간으로 참여하시게 되는 거고, 이 기간 동안에 실적이 없다면 신규 기간으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여기 특이한 케이스로 보실 수 있는 게 이 별도 안내 대상 기관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16년도에 평가 대상 훈련 실적은 없지만 17년도 상반기에 훈련 실적이 발생할 예정인 인증 등급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반기 신규 기관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격은 신규 기관이 처음 17년도에 도입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때 기관에서 혼선이 없으시도록 유선이나 이메일로 다 안내를 드렸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지금 현재는 잘 이해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여기에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까도 안내 드렸던 것처럼 저희 기관으로 질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단연 인증 기관은 평가 제외라고 해두었는데요. 이건 무조건 제외하는 게 아니라 기관 건정성 평가와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부적합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 유예 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증 등급 부여 기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 보유 기간 기준인데요. 이거는 신규랑 다르게 현장평가와 성과평가를 합친 역량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 1년 인증이 부여되었습니다. 60점 이상인, 그러니까 총점이 60점이 넘는다 하더라도 각 영역별로 40% 미만인 경우에는 과락으로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됐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증등급 부여 기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 보유 기간 기준인데요. 지금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부분이 1년 인증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효기간 보시면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다음 연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가 인증 유효기간이고요. 2018년도 내년도에 인증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증평가 등급을 받게 되시면 훈련과정 인정 승인 시에 반영이 되고 인증 유예 등급이나 무등급 기간은 과정심사 시 신청하실 때 제한이 되는데요. 단연 인증 등급을 획득하시게 되시면 우수훈련 기간으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이 부여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에 부분 좀 빠르게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이 두 번째를 빨리 안내드리고 싶어서 좀 빠르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그 슬라이드의 가장 핵심이 이 2번인 훈련 운영 및 성과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전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신규 기간인데 자꾸 사람이 그만둬서 인증평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증평가 작년도에 실적 보유 기간이 어떻게 평가를 진행했냐면 처음에 인증평가 계획 공고가 1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나올 때가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는 기관에서 좀 관심 가지고 계획 공고 좀 나중에 보시는 일이 없도록 관심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 좀 꾸준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2월에는 인증평가 설명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집체랑 다르게 각각 운영이 됐는데 집체 훈련 기간 인증평가 설명회만 참석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격이랑 구분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기간은 4월에 평가가 진행되고 2번이 있었는데요. 실적 보유 기간은 1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좀 생각해 주셔서 그 훈련 운영하실 때 그 일정을 그렇게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평가 신청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시게 되는 기관 건전성 평가인데요. 기관 건전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기관이 점수를 받게 되지만 20점 감점 이상인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으로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건전성 평가의 경우에는 그 평가 자료를 미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불인정 서류를 제출하셔서 감점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이 부분을 다시 준비하시게 된다면 신청 당시에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그런 사소한 실수로 그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시는 일이 없으실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평가인데요.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를 통과한 기관에 대해서 2단계 역량 평가는 크게 현장 평가가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로 나눠서 구분이 됩니다. 서면 평가의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제출해 주신 자체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평가위원이 서면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그 훈련 기관에서는 실제로 적용 가능하고 또 현재 운영 중이신 내용을 자체 평가 보고서에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거나 조작된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 평가는 행동 평가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행동 평가는 평가를 위한 별도의 서류 증빙이 아니라 실제 훈련에 활용하신 모든 자료를 그 모든 형태의 자료를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준비된 인쇄된 자료 외에도 카카오톡으로 관련 내용을 논의하셨던거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회의로 SNS 활용하셨던 내용들도 증빙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평가위원이 하는 말이 난 도통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실 경우에는 참고 계시다가 나중에 저희 기관에 전화 주지 마시고 그 평가위원과 직접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그 부분을 또 다시 그 현장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다 평가가 마무리가 그 자리에서 되기 때문에 평가위원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그때 다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문항 구성입니다. 신규 기간과 실적 보유 기간은 똑같은 평가 문항으로 5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신규 기간인 같은 경우에는 계획할 수 있는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고요. 실적 보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실행하고 있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기관 운영 시에는 계획으로 가지고 계셨던 부분들을 실제로 실행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까지 반영하셔서 실적 보유 기관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실제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실적 보유 기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규랑 다르게 점수 배점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시면 운영하고 있는가, 개선하고 있는가, 모니터링 여부 이렇게 다 운영하셨던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신규는 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를 했다면 이제 실적으로 넘어오면서 계획에서 나아가서 더 적절하게 실행하고 이것을 분석해서 개선 사항을 도출해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그 개선 사항을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증평가의 5개 항목은 평가 항목별로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나 분석 없이는 훈련 과정 관리나 훈련생 관리 같은 것들을 좀 이런 전반적인 기관 운영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가보면 저희 그 원격 훈련기관 관련된 정책 공부하고 있어요라고 하시고 책을 하나 딱 갖다 놓으신 다음에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물론 맞을 수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런 책을 받으셨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시고 분석하시고 기관 운영에 적용하시면 더 기관 운영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제가 준비한 핵심입니다. 16년도 그 실적 보유 기간 피드백 의견에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런 단어들을 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쉽게 이렇게 단어를 좀 나열해 보았습니다. 기관 경영은 크게 사명감, 목표 및 전략, 정보 보안 관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많이 질의 주셨던 게 대체 사명감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였습니다. 사명감은 기관장님하고 조금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관장님 개인에 대한 평가는 아니에요. 다만 그 기관장님의 경영 원칙과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등이 훈련기관에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확한 경영 원칙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집체랑 원격을 운영하는 방식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평가 대상에 그 운영하시는 기관의 경영 원칙을 수립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훈련 과정 관리 부분입니다. 훈련 과정 관리는 훈련 목적에 부합하는 훈련 과정 개발 체계를 토대로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후속 조치를 실행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해 드릴 내용은 이 산업체 수요 부분인데요. 그 원격 훈련기관은 CP사를 통해서 과정 도입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개발 직접 안 했는데 수요조사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기관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직접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해당 없어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입하시기 전에 도입을 위해서 하셨던 분석들이 당연히 있으실 거고, 그리고 왜 이 회사를 선택했고 다른 과정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괜찮았다라는 것들을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평가 준비하시는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훈련 인프라입니다. 이 부분은 그 훈련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그 훈련 수요자의 편의를 위한 훈련 인프라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크게 LMS 및 긴급상황 대비체계, 학습 지원 도구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 인프라 관련해서는 그 원격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그 시스템 업체들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는데 그 기관에 직접 가보면 LMS 숙지를 아직 못하고 계시거나 기관 담당자분께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기관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기 대응 매뉴얼 같은 것들을 그냥 갖다만 놓으신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로는 그 위탁기관하고 계약
한 내용 같은 것들은 좀 담당자 여러분께서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위기 상황 발생했을 때 그 관련된 매뉴얼도 그냥 위탁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아니라 기간에 적합하게 좀 바꾸셔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체 대응 프로세스 등을 수립하고 꾸준히 업체와 의사소통하시면서 그 조치된 사항이나 모니터링한 사항들을 관리해 주시면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훈련 전담 인력인데요. 그 훈련 전담 인력은 전문성을 갖춘 훈련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업무 분장에 따라서 그 배치를 하고 인사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그 튜터 관리 체계까지도 구축을 해서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훈련생 관리인데요. 훈련생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고충 및 건의사항과 사후관리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 고충 및 건의사항의 경우에는 고충 처리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그냥 수립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고충 처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을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보유 기간은 그 현업 적용도 분석을 하셔서 그 수준별로 맞춤형 학습 지원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었고, 경력 개발 관련 자료 제공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격의 경우에는 나 집체도 아니고 훈련생도 여기 직접 안 오는데 왜 훈련생 관리를 해야 하냐라고 그렇게 질의를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직업훈련의 목적이 훈련 운영을 통해서 훈련생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훈련생에 대한 관리는 그 어떤 관리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평가 준비하실 때 좀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2016년도에 피드백 보고서에서 이제 등장했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 평가 항목별로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관별로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준비하면 난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관에 적합한 내용들로 그 관련해서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올려놓은 자료는 저희가 그 우수훈련기관의 우수 사례를 얼마 전에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그 원격 훈련기관에서도 한 개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훈련 과정관리 부문에서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여기 와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나중에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리면 관련 내용 확인하셔서 훈련 운영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 훈련 실시 실적에 따라서 재직자 훈련과 실업자 훈련으로 나누어집니다. 성과평가도 마찬가지로 17년도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상세히 다루기보다는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료율은 훈련 종료 실적이 있는 훈련 과정을 대상으로 전체 실시 인원 중에서 수료 인원의 비율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서 산정하고 있고요. 수요자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재직자 훈련의 경우에는 올해는 HRD는 시스템 개발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선으로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선발된 용역업체가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HRD는 상에서 만족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훈련생분들에게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 과정 등급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 연도에 운영한 훈련 과정의 등급에 따라서 평균 점수가 부여됐고 원격 심사 발급 코드 기준입니다. 다음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이고요. 개설률 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과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재직자와 실업자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업자 부분입니다. 취업률도 일반 취업률과 직전 2개년도 훈련 수료자의 현 시점 취업률로 나누어져 있고요. 중도 탈락률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 탈락자란 뭐냐면 실시 인원에서 수료 인원과 조기 취업자 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중도 탈락자라고 구분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재직자에도 있었지만 수요자 만족도가 실업자
조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후에 HRD넷 훈련생 수강평 자료를 바탕으로 점수를 환산하고 만족도 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인프라, 훈련생 지원 만족도 영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정 운영 실적도 실업자 부분에서 해당이 되는데요. 평균 운영 과정 수를 기준으로 훈련 기간 운영 과정 수에 따라서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점수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점 부분이니까요. 자료집 한번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훈련 기간 인증평가의 지표는 크게 이제 성과 지표와 현장 평가로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평가 항목은 구분되어 있지만 그 훈련 기관의 운영 상황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가지 저희 기관 경영을 비롯한 5가지 지표는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서 훈련 기간이 적절하게 운영할 때 훈련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 관리를 통해서 또 다양하게 수준 높은, 질 높은 과정을 제공해 주신다면 훈련 과정 등급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게 되실 것 같고요. 저는 그 현장평가 지표 중에 훈련생 관리 항목이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훈련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하고 사후 관리할지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진행되는 인증평가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단순히 서류만 잘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기관을 잘 운영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기회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은 제가 기관 운영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도록 부록을 좀 담아두었는데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돼서 이거를 설치해 주시고 보시면 저희 심평원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좀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도 저희 평가 항목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 주셨던 분들이 계셨어서 한번 넣어보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시간은 이제 다 맞춰졌는데요.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년도 계획 공고 관련해서 안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아쉽고요. 저희가 제도 개선하거나 설명회를 준비할 때 기관에서 주셨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인증평가를 준비하실 때 조금이나마 원활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마치시고 서울로도 한번 구경하시고 남산도 한번 올라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격 훈련기간 인증평가 설명회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